여러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 있지 않나요? 내가 정말 늙었구나. 예전엔 생기 있고 탄력 있던 얼굴이 어느새 주름지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머리카락엔 하얀 새치가 하나둘 늘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나이에 꾸미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해외 배우 줄리안 무어, 샤론 스톤 같은 분들을 떠올려 본 적 있나요? 이들은 60대, 70대가 넘었음에도 여전히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거스르는 듯한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보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엄정화, 최하정 같은 분들은 나이를 잊은 듯한 동안 외모를 자랑하면서도 당당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이에 상관없이 꾸준한 자기 관리를 해왔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젊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외모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60세 이후에도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건강과 직결되고 더 나아가 삶의 태도까지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굳이 외모에 신경 써야 하나?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외모를 꾸미는 사람일수록 건강도 좋고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외모 관리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면 우리가 이를 포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면서 외모를 챙길 시간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같은 60대지만 한 사람은 단정한 옷차림과 윤기 나는 피부를 가진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머리도 흐트러지고 옷도 대충 입고 있다면 어떤 인상을 받을까요? 더 건강해 보이고 더 활력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호감이 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의 시선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가꾸는 사람이 더 활력 있고 건강하게 보이며 실제로도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모 관리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외모를 가꿀 필요 없다는 생각은 오히려 우리를 더 빨리 늙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 나를 위해서라도 외모를 가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삶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외모는 단순히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고 관리하는 과정이며 이는 결국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외모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화장품을 바르고 멋진 옷을 입는 것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세 이후에도 젊고 건강한 외모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같은 60대라도 20년 이상 차이가 나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부는 탄력 있고 밝은 표정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기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60대 이후에도 젊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건강을 위해 영양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고 간단한 음식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피부 탄력이 떨어져 외모 나이가 급격히 들어 보입니다. 고기, 생선, 두부, 계란 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분과 미네랄도 꼭 챙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 6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60대 이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무거워지고 쉽게 피로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걷는 것이 점점 귀찮아지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라기보다 운동 부족이 만든 결과입니다. 실제로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실천하는 분들은 70, 80대가 되어서도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합니다. 반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체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다 정도로 느껴지지만 운동을 멈춘 시간이 길어질수록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점점 몸이 무거워지면서 결국 활동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작은 부상이 큰 후유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량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한 번 다치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단 오르기, 가벼운 스트레칭, 스쿼트 같은 하체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이면 정신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며 우울감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운동을 멈추면 의욕도 함께 사라지면서 점점 늙어간다는 기분이 들게 됩니다. 운동을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리할 필요도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단 10분이라도 걸어보는 것,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꾸준한 운동이 여러분의 외모와 건강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외모 관리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생기 있어 보이던 얼굴도 이제는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피로하고 초라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라며 외모를 포기해버린다면 외모 나이는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젊어 보이는 분들은 외모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를 꾸준히 합니다. 이제는 나이에 맞게 나를 가꾸는 것이 필수입니다. 헤어스타일부터 옷차림, 작은 스타일링 요소까지 신경 쓴다면 더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머리가 가늘어지고 이마가 넓어지는 탈모로 인해 더욱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마가 드러나는 짧은 헤어스타일보다 약간 볼륨을 살린 스타일이 얼굴을 더 젊어 보이게 만듭니다. 탈모가 진행되었다면 모자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아무 모자나 쓰는 것이 아니라 심플한 중절모, 페도라, 볼캡 등 세련된 디자인을 선택해야 스타일이 살아납니다. 가발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옷차림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편한 옷을 입다 보면 금세 초라해 보이기 쉽습니다. 특히 늘어진 티셔츠나 바랜 색상의 바지는 외모를 한층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듭니다. 깔끔한 셔츠, 재킷, 잘 맞는 바지로 단정한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정장을 입을 필요는 없지만 잘 맞는 핏과 단정한 스타일을 유지하면 한층 세련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들은 노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체취가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쉽게 알아챕니다. 너무 강한 향수보다는 은은한 향이 나는 바디로션이나 고체 향수를 활용하면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나는 노화 특유의 냄새를 줄이기 위해 보습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성분들은 피부의 탄력 저하와 목주름이 나이 들어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특히 목주름은 얼굴보다 더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목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만약 목주름이 신경 쓰인다면 스카프나 심플한 목걸이로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헤어스타일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짧은 커트는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으며 볼륨이 살아있는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젊어 보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머리가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뿌리 볼륨을 살리는 스타일링을 하면 한층 생기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의상은 40대 스타일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과하게 젊어 보이려는 옷차림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대신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밝은 색상의 블라우스나 원피스, 적당한 핏의 슬랙스, 베이직한 니트와 자켓 조합 등등 이런 스타일을 활용하면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두운 색의 옷을 고집하기보다 피부 톤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컬러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젊고 생기 있어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향에 신경 써야 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땀과 피지 분비가 줄어들어 피부가 건조해지고 이로 인해 특유의 노화 채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한 향수를 뿌리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신 옷에서 자연스럽게 퍼지는 섬유 향수나 퍼퓸 미스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볍게 옷이나 스카프에 뿌려주면 은은한 향이 오래 지속되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외모 관리는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젊어 보이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외모를 관리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깔끔한 헤어스타일, 적절한 의상, 단정한 자세와 태도, 은은한 향까지 이 작은 차이가 모여서 외모 나이를 10년 이상 젊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모 관리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투자이며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넷째, 두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듯이 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둔해지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젊을 때는 직장 생활, 인간관계, 가족 돌봄 등으로 자연스럽게 머리를 쓸 일이 많았지만 60대 이후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지 않으면 뇌를 사용할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두뇌 활동 부족은 치매 위험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새로운 자극 없이 시간을 보내면 뇌의 신경회로가 점점 줄어들어 기억력과 사고력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어떤 활동이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책을 읽으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사고력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책을 읽고 나서 간단한 메모나 독후감을 써보면 뇌를 더 깊이 활용하게 되어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요리, 정원 가꾸기 등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뇌를 계속 자극하는 좋은 활동입니다. 특히 손을 사용하는 취미는 뇌의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기억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필요합니다.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해보기, 전화번호나 간단한 시구 외우기 등의 활동을 활용해 봅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두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두뇌 건강을 해치는 습관도 있습니다. 두뇌 건강을 해치는 습관으로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새로운 자극을 받지 않는 것,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수동적으로 시청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아무런 목표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 두뇌 활동이 줄어들어 기억력과 사고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두뇌를 꾸준히 사용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언제나 생기 있고 젊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책 한 권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두뇌를 활성화하고 10년, 20년 후에도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도 활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정신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환경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고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 우울증이나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것은 뇌를 자극하는 강력한 활동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주고받고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뇌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대화할 사람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뇌 활동이 둔해지고 외로움과 무기력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사람일수록 치매 발병률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장수할 확률도 더 높습니다.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여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기려 여사입니다. 그녀는 현재 92세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멈추지 않았고 지금도 현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기려 여사는 의사로서의 삶을 마친 후에도 은퇴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배울 것이 많다며 지속적으로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60세 이후 이제 나도 나이 들었으니 편하게 쉬어야지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회적 관계를 끊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처럼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사례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들과 교류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자녀들이 독립하고 예전만큼 가족 모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락을 끊고 혼자 지내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먼저 연락하고 만날 기회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모이는 것은 훨씬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독서 모임, 운동 모임, 봉사활동, 문화센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나이가 들어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소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카오톡, 유튜브, SNS를 통해 정보를 나누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는 젊음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단순한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동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반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이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기려 여사처럼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과 어울리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동안의 비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삶이 훨씬 더 즐겁고 활기차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비결은 외모도 운동도 아닌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자신을 꾸미고 가꾸려는 태도,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활력이 넘칩니다. 반면 나이를 핑계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급격한 노화가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60대만 되어도 노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60대는 은퇴 후 조용히 손주를 돌보고 쉬는 시기였고 외모나 삶의 태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날의 60대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닙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60대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60대 이후에도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며 외모와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에 대한 인식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늙었으니 편하게 살아야지 내가 뭘 새로 시작하겠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신체와 정신이 함께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외모를 젊게 보이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피부나 옷차림만이 아닙니다. 자세와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허리가 곧게 펴진 사람은 자신감 있어 보이고 얼굴 표정이 밝고 활기찬 사람은 훨씬 젊어 보입니다. 반면 구부정한 자세로 걸어 다니고 어깨가 축 처져 있거나 무기력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한 걸음걸이를 유지하세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밝고 생기 있는 표정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투 또한 젊음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짜증 섞인 말투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훨씬 젊어 보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단순히 외모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모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젊은 사람들은 건강 상태도 더 좋고 수명도 더 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돌보고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이 몸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운동과 식습관 관리도 철저히 합니다. 자신을 가꾸려는 사람들은 사회적 활동에도 적극적이며 활력이 넘칩니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외모가 젊은 사람은 실제 건강도 좋고 수명도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모든 걸 포기하고 나이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신체 기능이 더 빨리 저하되며 삶의 질도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는 아직 충분히 건강하고 앞으로도 활기차게 살 수 있다고 믿으세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외모와 건강을 돌보는 것을 즐기세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고 사회 활동을 지속하세요. 이러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은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활력 있고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나이에 대한 두려움과 포기의 자세를 가지면 실제로도 빠르게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마음이 젊어야 외모도 젊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늙었으니까라며 나이 듦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젊고 활력 있는 삶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결심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스스로를 가꾸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60대 이후를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